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커피숍에서 몇 번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너의 입장과 이제 일하는 직원으로 입장은 전혀 정말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이 시야가 다르다. 예, 일할 때는 뭐 내가 뭐 커피를 얼마나 오늘 잘 만들어야겠다, 저도 구글링 하면서 뭐 에스프레소 할 때는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오너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오너가 돼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스퀘어마일에서 일하셨을 때랑 지금 센터커피에서 로스터 겸 이제 오너로서 일할 때 어떤 차이가 가장 큰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둘 다 해봤잖아요. 뭐 누구의 네. 직원이 되어봤고 지금은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어떤 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때 저는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왜 그때 사장님은 이렇게 했구나를 깨달은 게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게 뭐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뭐 바리스타나 로스터를 일했을 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굉장히 개인주의였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때 일했을 때는, 아,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일은 회사를 위한 일이야,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과, 이거 하면 더 좋아질 텐데 왜 투자를 안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거는 내 개인을 위해서였던 거지 굳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는, 대회를 나간다. 네. 대회를 나갈 때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회사가 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장비와 시간과 뭐 생두와 뭐 네. 피드백과 이런 거를, 이건 당연히 해줘야지. 왜냐면 나는 네 직원이고 넌 내 사장님이고 너 날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대회를 나갔을 때, 뭐 스퀘어말에서 일할 때, 그거는 사장님들이 조건 없이 그냥 다 해줬어, 그런 거를.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해줘야지 뭐. 그리고 내가 이기면 스퀘어말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대회를 이기고 나고 한참이 지나고 이제 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회를 이겨서 회사한테 좋은 걸 솔직히 없어요. 회사한테 돌아가는 것도 없고, 왜냐면 대회 이기는 건 개인 영광이거든. 이거는 내가 브로스컵 챔피언이 된 게 나한테 계속 이제 따라오는 거지, 그 회사한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저희 직원들 대회 나간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뭐 너 생두 쓰는 거 네가 돈 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저희도 다 지원을 해주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스퀘어마일에서 뭐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직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복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혜택이고,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일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회에 우승한 건 꿈이잖아요. 꿈이고, 그런 것들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 회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주는 거고. 그때 제가 막 대회 나가고 했을 때는, 이거 내가 이기면 회사한테 좋아질 텐데 더 투자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아, 내가 굉장히 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면 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대회 나간 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 생두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런 게.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뭐 투자를 했다고 뭐 꼭 다시 이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막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우승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투자를 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꿈과 열정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박수를 보내주는 거거든. 그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로 일했을 때도, 한창 제가 막 라떼아트에 미쳤을 때 막 그때는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라떼아트를 잘해서 이거를 손님들한테 내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와, 내가 얼마나 우유를 낭비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 입장으로서는 네. 낭비거든. 그거는 돈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때 그 사장들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해준 거는 나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걸 잘하면 너네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하루에 우유 막 10각씩 막 그냥 버린 걸 생각하면 지금 비즈니스 오너로서 입장을 생각하면 와 나 진짜 멍청이였구나. 왜냐면 바리스타로서는 사업체를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그건 다 로스거든. 다 로스고 다 회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재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거를 약간 너무 내 개인 위주로만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때 내가 참 어렵고 네, 너무 내 개인 위주로 생각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많죠.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동네 근처 커피숍을 갔는데 앉아서 이제 마시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우유를 한 3각을 쓰더라고요 연습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저거 다 돈인데 저 허락을 맡았을까? 뭐 허락을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거의 모를 거예요. 와 저 우유를 계속 맛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라떼아트만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한 잔 주지 저거 버릴 거면. 근데 저도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를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게 이거를 아르바이트 하는 커피숍 사장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것도 직원분이 저렇게 뭔가를 쓰는 게 다 땅에서 나오는 게 공짜가 아닌데 내가 일해서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도 산 거고 그라인더도 산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막 블랙워터 이슈를 봐도 오너들이 많이 쓰는 글들이 직원분이나 아르바이트생들 여기 약간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 당연한 게 아니고 직원분이 열심히 하면 나도 그에 따른 너의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할 땐 일을 해야 되고 네, 솔직히 맞아요. 일할 때는 연습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습을 하고 싶다 하면 말을 당연히 해야 말을 그러니까 물어보고 네.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래 너 연습하고 싶으면 뭐 일하는 시간 외에 네가 와서 뭐 매장이 닫았을 때 와서 우유도 써도 되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 해서 와서 네가 연습을 해. 그런 건 당연히 저는 그렇죠. 그런 거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얘기만 된다면 네. 그런 거 지원해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장 지금 안 바쁘다고 뭐 라떼아트 연습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안 바쁘다고 그래도 할 일이 많거든. 그죠. 안 보이는 곳에서 청소를 좀 더 하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뭐 그런 거 지원해 준 거는 전혀 뭐 거부감 없어요. 왜냐면 저도 바리스타나 로스터를 일했을 때 그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지원을 안 해줬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바리스타분들한테 지원해주고 뭐 대회를 나간다 뭐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전혀 너 뭐 그래 이건 넌 내가 지원해줄 수 없어 뭐 네 시간 외에 뭐 생도 지원 안 해줄 거야 로스팅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적인 측면이 좀 개인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일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좀 더 서로 보기 좋을 네. 것 같아요. 그죠. 9번 마지막지만 9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 하는데 블랙워터 이슈 좀 글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된대 커피숍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뭐 하루 하고 잘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루 하고 잘리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박상우 로스터님이 직원분들을 같이 일할 어떤 동료분을 뽑으실 때 어떤 것을 가장 딱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떤 것을 보는지가. 저희는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서비스 능력. 왜냐면 솔직히 커피 능력은 잘 안 봐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커피를 안 한 사람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 커피를 뭐 3년 5년 한 사람들 와서 커피 하는 거 보면 커피 만드는 것도 약간 저희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쵸. 그 회사나 뭐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커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온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자기 배운 게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거치는데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커피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가르치면 배우니까 잘 따라 아. 오면 또 커피를 바리스타로 일한다는 게 커피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요소는 서비스직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쵸. 손님을 상대하는 거니까. 근데 손님이 카페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맛있는 커피가 진짜 작은 일부만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외에 바리스타의 서비스 그리고 그 카페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요소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친절한데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도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그게 기억에 남을 거란 말이야. 그쵸. 맛있는 커피보다 최종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좋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 밝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타고나야 돼요. 서비스를 잘하고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그쵸. 그걸 좀 타고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훨씬 잘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도산공원 그 펠트점을 방문했는데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커피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제가 사실 중요하게 커피 리뷰를 할 때도 중요하게 하는 게 커피숍을 문 닫고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왔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 커피라는 게 그날 직원분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뭐 원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변수가 사실 워낙 많아서 뭐 한 번 맛없다고 해서 그 커피숍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사실 사람인지라 주문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면 굉장히 별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불친절하거나 이러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일할 때 좀 제가 어렸다고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엄청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내어주면은 손님이 좋아하겠지, 다시 찾아주겠지. 근데 이제 제가 또 일을 하고 어떤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손님 입장에서 찾아가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 맛이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 또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질문인데 이건 좀 가볍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박상호 로스터님이 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 뭐 영화가 됐든 어떤 뭐 글귀가 됐든, 근데 뭐 형태가 없는 것도 괜찮고. 가장 좋아하는 건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 아, 멍 때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 라이브에서 그래서 항상 그 멍 때리실 때가 있던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약간 뭐 취미적인 것도 뭐 영화 좋아하고 그런데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굳이 커피가 아니라 약간 그냥 일적인 것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저는 막 집에 있으면 불도 잘 안 켜요. 불도 안 켜고 거의 불 안 켜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불 끄고 음악 켜고 위스키 마시는 거, 그게 저는 제 취미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요즘 취미인 것 같아요. 근데 태국에서 사오신 위스키는 그럼 이제 다 드신 거예요? 거의 이제 거의 다 마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언제 놀러 가면 집에 한 잔 내어주시나요? 집에 남자는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여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 이번 생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아유, 오늘 근데 인터뷰 10가지 질문이나 했는데 많이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져가지고, 혹시 뭐 박상우 로스터님은 뭐 저에게 뭐 궁금하신 거 뭐 따로 혹시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건강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운동도, 이게 나이가 꺾이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 되면, 네. 30이 되면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운동하시고 그래. 뭐 재밌는 컨텐츠 계속 만드시고,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꺾인다니. 제가 또 나중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근데 얼굴이 제가 프리체에서 옛날에 봤을 때랑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사갔어요. 그래요? 사람들한테 몇 살 같냐고 물어보면 거의 30대 중반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도 전적이 있어가지고
아, 저 근데 나이가 그 옛날에 스퀘어마일에서 일하셨을 때 좀 나이가 그렇게 젊으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한 20살 중반이겠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30살 중반이라고 했는데 엄청 젊으십니다, 여러분. 박상우 로스터님. 나 이제 들겠어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좀 이따 박상우 로스터님이랑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